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 업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인사 실패가 많았다. 이것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에 관한 한 대통령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처로 이제 확대한 거죠. 오물딱 조물딱은 못한다. 오물딱조물딱 못하죠. 20명이 오물딱조물딱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같은 동급의 부처들에 대해 인사 검증하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삼권 분립인데 사법부 인사까지도 막 검증하는 게 이상하다는 건?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 그 폐해를 막자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라면 그것도 이상하다. 그럼요. 민정수석실에서 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인 훨씬 것이다. 체계적이죠. 민정수석이 없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민정수석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 정보관리단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의 한 검증 80%는 거기서 끝나고 그럼요. 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뭐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나 예. 법률비서관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다음에 결정은 사실상 민정수석이 한동훈 장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도 밝혔지만은 네. 절대 자기는 중간 보고 받지 않겠다. 저는 그 중간 보고 안 받겠다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는 보고 안 받았다가 청와대 가기 전 마지막 최종 보고는 받는다 그 의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보고냐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관리 단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걸 법무부 장관이 아하. 그러면 인사에 개입한 게 되죠. 아예 배제. 예, 그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은 이제 이거 대통령이 또 한동훈 그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어쨌거나 인사 검증을 그 부처가 산하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부담을 지려고 이렇게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나.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가시나. 예, 참 뚝심 있다. 참 이게요.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민정수석 없애겠다. 인사수석 없애겠다. 청와대 슬림화 시키겠다. 네. MB 때도 정부 슬림화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원위치했어요. 더 늘어났어요. 청와대 슬림화 시키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특보단을 또 공식화 시켜가지고 용산 집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소화해야 될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 컨트롤 타워 대통령 비서실이 소화해야 될 객관적인 업무량이 있고 그에 따른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줄이고 보자 이렇게 갔으니까 제2부속실 민정수석 인사수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거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없애겠다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간 거고. 위법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법을 바꿔야 되느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보고 이게 왜 결국은 억지로 꿰맞추기가 됐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구상 안 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못할 일이란 건 다 아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이냐 아니면 법무부 산하 그러니까 인사검증단인데 이게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경찰에서 국세청에서 검증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줬듯이 법무부에서 한 것도 또 청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간다. 그런데 이게 수석이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수석이 없는 인사기획관한테 이 검증 자료가 가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탁 박사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질없는 논쟁이죠. 제가 저희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보기에는 빼주세요.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참사였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과 검증을 동시에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